자, 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엔 종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리포트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걸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첫 번째 종목. 디오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고요. 우량 고객 중심의 거래선 구조조정 단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였는데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하향이 돼요. 네. 영업 적자 전환을 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왜 이런 상황인 건지 이유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디오 하면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 이제 3대장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마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은 계속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맞아요. 디오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리포트가 나와서 저도 이제 흥미롭게 좀 봤는데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이 이야기하기론 일단 디오가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잘 파는데 디오는 잘 팔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240억 원으로 YOY 대비 약 40%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도 118억 원으로 이 주식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흑자 전환,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단어는 적자 전환이 적자 전환,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적자 전환에 아쉽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적자 전환을 하면서 부진한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 주가가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오가 이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국내외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이 되는 거래선에 매출이 좀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더컷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오더컷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많이 안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부담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상보다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VBP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좀 정책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네. VBP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자국민들을 위해서 대량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구매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단가로 자국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몇 개 기업이 조금 수주를 받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디오가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의 부진과 함께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 12월 달, 1월 달에도 2만 원 중반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목표가는 6만 원이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리포트에서는 이 목표가를 좀 하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분기 실적에 따른 기조 효과를 발판 삼아 저는 이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디오까지 결국 빅3 업체라고 그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성장세는 어떨까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디오가 날개를 펼치기에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이 없다면 그럼 어디를 봐야 하느냐? 결국에 이제 북미 시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디오의 가장 주요한 매출처인 중동 국가에서 이제 매출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일단 미국 기업 쪽으로 이제 DSO라고 하는 대형 기업과 지금 이제 이 임플란트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 특히나 이제 중동 국가로서의 이 굉장히 많은 매출 증가가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플란트의 수요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는 저는 좋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좀 기대할 부분이 없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하는 걸 그쵸. 말씀하신 거죠? 일단 중국에서는 오스테 임플란트와 네. 덴티움의
이 대규모 이제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박리담회식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깨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미국 시장도 있고 또 중동 시장도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가격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가지고 오세 임플란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뭐 디오를 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100만 원을 가지고 네. 오세 임플란트를 사시겠습니까? 디오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디오를 사는 게 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세 임플란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종목의 단점은 한번 조정이 시작이 되면 가격 조정은 깊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미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 리포트에서처럼 하반기에 상반기를 좀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디오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투자 아이디어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죠. 네. 물론 현재가 봤을 때 조정된 거라고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분기의 실적의 부진, 특히나 이제 일회성 비용이 조금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부진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외 매출의 이제 견고한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 혹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우리가 노려본다라고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시간은. 왜냐하면 당장 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네. 1분기, 2분기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는지 여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디오도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까지 한번 상승 랠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믿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봤더니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또 쓰셨어요. 저희 한 줄 평 지금 하단으로 나갈 텐데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 덴티움, 다음은 디오. 네. 너무 마음 아픕니다. 너무 비수를. 극단적으로 제가 유사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비유를 좀 해보자면 전기차 배터리 셀 3사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LG 네. 엔솔이 치고 가고 그다음 삼성 SDI가 치고 가고 SK 이노베이션이 치고 갔죠. 네. 전기차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먼저 치고 BM이 따라가고 LNF 첨보가 또 따라갔듯이 한 번에 이제 해당 섹터의 모든 기업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산업 자체의 전망은 장밋빛이 좀 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와 기업 매출에 따른 시간차는 존재하나 저는 디오도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디오 확인해 봤고요. 앞서서 한 줄 평도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저희가 네. 대조해서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오리온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제목은 이미 시장의 관심은 엽기저 이후의 성장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 보면 하락폭이 좀 높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 대표적으로 반도체 IT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니, 갑자기 오리온 이야기하면서 네. 반도체는 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죠? 안 좋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12월, 1월, 2월 들어오면서 주가는 좋았어요. 올라갔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 3분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자재 가격 오른 게 가장 큰 타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판가를 올린 제품들은 그만큼 영업 마진율을 높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가 올라간 만큼 그 부담을 기업이 좀 져야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주가가 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지수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할 때 같이 올라가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의 차트를 일봉상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느낄 게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오리온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거기다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까지 했는데 역기조 효과를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캔들과 주가에도 지금 녹아들면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결국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했던 긴 이 명절에 대한 수요가 이미 전분기에 재무제표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모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 네,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기조뿐만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랑 베트남에서도 영업 성장이 중요할 텐데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제조업이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면 안 됩니다. 해외 시장으로 그렇죠. 가야죠. 국내에서 1위 하면 안 됩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국체전 나가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저 기억나요. 네, 전국체전에서 1등 해봐야 세계 대회 나가면 1등 못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오리온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 원가가 상승한 부분을 판가에 많이 녹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외 매출에서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끝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도 이 K푸드 한류에 대한 이 인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과 같은 해외 매출이 동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 혹은 오리온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건 작년입니다. 판매 가격, 원자재 가격 오르면 빨리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 내렸다고 판가는 이날을 거의 잘 하지 않죠. 그만큼 원자재 가격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영업 마진율을 오리온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기조 효과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특히나 카테고리라든지 이 영역 확장에 대해서 나라도 늘어나고 있고 제품군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런 뭐 오리온뿐만 아니라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품들이. 예전에 좀 눈치 보고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대놓고 막 올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독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나서게 되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 리스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란스러워도 그러니까 기업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리면 짜증 나죠. 싫어요. 화가 나죠. 네. 김밥 한 줄도 재미로 못 원래는 먹죠. 1,500원, 2,000원이었는데 요새는 뭐 4,000원, 4,500원은 그게 됐으니까 좀 짜증은 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노이즈는 좀 참아내고 판가를 인상을 해놓으면 사실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마시는 커피라든지 드시는 또 아이스크림 가격 내려간 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요. 1+1, 1+2 행사는 할지언정 판매 가격 내려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일단 뭐 노이즈나 소란은 있어도 판매 가격을 한번 인상을 해놓으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또 영업이익으로 또 쌓일 가능성이 높은 게 또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올해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음식료 업종에 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제가 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반도체도
새로운 뉴스라든지 어떠한 새로운 먹거리가 없지 않는 이상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도 힘들고 전기차도 뭐 생각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나 여기서 더 가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에 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게 경기 방어제 성격을 띠는 음식료라든지 통신업종이다라는 점에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올해이니까요. 실적과 함께 한번 이 투심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입니다.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 포트에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드려보면 경기 방어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저는 오리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올해의 선택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경기 하겠습니다. 방어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리온을 선택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이 있어요. 농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농심은 농심이요?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온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농심은 가고 오리온은 안 가고 오리온 가고 농심은 안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가겠지만 일단 두 기업 모두 국내 매출도 매출이지만 해외 매출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경기 방어주는 포트에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종목만 있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 종목이 필요하다면 오리온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리온이 경기 방어주에서도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네. 다음번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네. 농심 리포트는 없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알겠습니다.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농심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마음 준비를 네, 하고 와주시면 갖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